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하루 종일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이 주력주의 기준, IT의 기준, 그나마 이제 자동차 쪽이 월요일, 화요일 반등이 있고 오늘 살짝 눌려진 흐름 속에서 IT의 기준점이 너무 이제 벅찬 거죠. 제일 벅찬 게 삼성 전기, 예, 그죠? 그리고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삼성전자는 그나마도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나 있을 뿐이다의 기준으로 좀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17만 원까지 돌렸다가 눌려져서 좀 벅차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준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삼성전자부터 IT에서 삼성전자부터 붕괴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쪽이 그 붕괴 상태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기준. 두 번째 기준은 LG화학이 이번에 이제 77만 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죠 사실 우리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다시금 빠르게 돌려놨다는 거예요. 뭐 사실 3월 말 기준 대비해서 움직임 폭 감안한다면 빠르게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3위 기준에서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빠르게 돌렸다라고 해석을 해서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돌려진 흐름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쪽에 현대차라든가 먼저 이제 IT보다 먼저 저점이 이탈됐다가 지금 그나마도 바로 이제 잡아 돌리는 모양새를 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돌려야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쪽은 전량차익 실현을 뭐 한 차례 이상 단행을 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거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IT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의 수익은 있지만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거기에 이제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교육은 해드렸지만 또 편히 비중을 잡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 기준이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 뭐 교육만 해드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문자 사인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 사인까지 나간 거는 IT 범위 내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DBI 때까지, 그죠?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동해서 금호석유로 이동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석유를 금호석유 죄송합니다. 금호석유를 이동 전략을 잘해서 변동폭을 가지고 왔는데 또 화요일날 기준에서의 실적에 대한 해석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뭐 잘 해석을 한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잘 왔는데 주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중을 뭐 그렇게 월등히 실어드리지 못하고 20% 수준에서 또 수익률이 좀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죠 위에서부터 이제 잡아 나갔고 눌려질 때 이제 또 편입 비중을 가져갔고 결론적으로 이제 HMM을 제외하고 나면은 올해 들어서의 그 새로운 수익은 없어요. 지난해 수익이 1월 말까지로 설정이 되고 그나마도 LG전자의 IT에서의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자동차의 1월 초에 전량 차익 실현, 기아의 뭐 2월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 또 LG화학도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재편입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치. 그러니까 주력은 이제 거기까지고. KB금융도 일단은 주력주 기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 5만 원대 초반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데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또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을 바탕으로 4월 말 5월에는 KB금융도 편입을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준에 일단 15%까지 뭐 물론 아니 뭐 주력의 IT하고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편입하냐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또 신규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기준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금호석유, 금호석유 그리고 HMM, HMM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기준에
화요일에 이어서 다시 이제 공략 그리고 스윙으로 격상시켜서 접근합니다. 이 기준. 그 논리 부분은 명분은 뭐 다 장중에 무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실제 이제 매매를 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주력주의 기준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스윙 종목의 HMM과 금호석유의 변동성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까지 나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이런 쪽은 이제 전체 전략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뭐 KB금융에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 비중 잡아 나가면서 기준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MM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HMM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집합소죠. 그 모든 기술적 분석에 그런 이유가 결과론적인 해석이 사실 된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인 해석.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을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실적입니다. 정상적인 종목은. 뭐 비정상적인 테마주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종목은 전부 그 기준이 실적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테마주들의 경우에도 야 이거 뭐 임상 성공하면 대박 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대박 칠 거야가 성공하게 됐을 때의 어떤 기준이에요? 실적이죠. 이 HMM의 지금 실적 범위가 올해 이제 2조 3천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PER이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14조로 감안한다면은 뭐 2조 3천억 기준 잡았을 때 6배 PER. 그러면 저평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해운 업종 기준에서의 그 6배 수준, 7배 수준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실적이 원체 좋고 계속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PBR에 있어서 조금 버겁습니다. 사실 지금 부채도 좀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도 일단은 경영권 매각을 할 때에 전환이 돼서 행사가 돼서 지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PBR도 지금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최소 5배 이상의 기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평가 국면은 아닌데 명분은 이제 준다. 우리가 이제 7,000원에서부터 접근을 했고 12,000원의 차익 실현 그다음 15,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12,000원 제공약 그리고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강도 있게 드린 거는 뭐 거래대금이 2달 이상을 20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1월 말 그리고 2월 그리고 2월 중순 이후 그렇게 해서 14,600원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원 그거는 이제 35,000원대 다 차익 실현했잖아요. 이번에 재편입의 기준은 별게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떤 거 5월 4일 같은 경우에 5월 3일도 그렇고요. 5월 3일날 공매도가 무지하게 나왔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도 무지하게 나왔는데 자체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주도 창구 쪽에 한투가 20만 주 매수 우위 그리고 이제 UBS 쪽은 제한적 매도 오늘도 UBS 쪽 뭐 어제 그 5월 4일에도 한 9만 주 매도 JP모건스탠리 매수 한투가 매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36만 주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87만 주까지 수급이 변화되면서 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은 거죠. 지금 샛별형 일본 기준에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이 샛별형 부분을 이미 37,800원의 기준에서도 38,300원 넘기면 샛별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래는 일단은 터져 있고 더 강도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합시다. 편입의 기준 잡습니다. 20% 다시 꽉 채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만큼이에요? 사실 한번 여기서 이제 시겁을 했죠. 8% 플러스 나오다가 UBS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마이너스 8%. 장중 기분 좋다가 오버슈팅 15% 이상 잡습니다 했다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고. 근데 잘 방어했고 해석을 잘했고
그러고 나서 이게 오버슈팅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은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익 기준이 요 당시에 요 기준, 그리고 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재편입. 야, 운이 좋았다 이게 아니죠.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수급이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는 수급을 확인했고 명분은 실적의 명분과 MSCI 편입의 기준의 명분과 편입이 되고 나면 또 5월 말까지의 명분과 실적은 5월 15일경에 나온다는 명분과 여러 가지. 예, 결론적으로 그 이외에 일단 매각 이슈에 수급 범위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니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뭐 툭하면 2, 3위에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을 굳이 미뤄둘 필요가 없죠. 차익 실현을 했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잡더라도 오늘 KB금융을 5만 원대 초반에 전량 차익 실현한 KB금융을 더 높은 가격에 잡는 것처럼 내일부터 또 눌리더라도 이제 비중 잡아나가야죠. HMM도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올려드린 그 차트 내용들이 다 그래요. 분봉의 기준, 또 월봉의 기준, 또 역시 로그 차트로 보는 월봉. 이 월봉과 로그 차트로 보는 월봉. 오버슈팅이 아니죠, 일단. 월별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일봉의 세폐령. 마찬가지.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주봉의 교수형 아닙니다. 했죠. 꼬리 다 달아놨죠. 거기에 이 수급, 누적 수급과 매수평균 단가. 결론은 이런 그 교육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매집에 대한 이런 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추세에 대한 이런 교육도 있었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수익도 어쨌건 주력에서 우리가 다 잡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4월 말에 일단 전량 차익 실현했던 기준에서의, 또 3월 말에 또 35,700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했던 기준에서의, 이번 달에도 5월 말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전략대로만 좀 잘 움직여 주시면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조금 우리가 주의 범위 찾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기준도 수익에서 주력은 아니지만 20% 기준 잡고 3월, 4월 두 달 내내 주력주 이외에 들어간 건 HMM뿐이 없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뭐 거의 HMM과 금호, 석유 두 가지의 기준에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주에서 이제 좀 많이 버거우시더라도 이러한 종목은 언제든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존의 4만 원, 4만 1천 원 목표주가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시켜드리고 했으니 여러 개 되신 분들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벅차시면은 또 장중의 기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기준, 또 여전히 주력주 위주에서 보신다면 또 주력주 기준에서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이런 식으로 10시 44분에 올려드렸는데 이 가격의 지지와 38,300원 돌파 부분을 놓치셨다면은 말이 안 되죠. 함께 하셔야죠. 그러니까 난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죠. 문자 받으시고 그 문자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HMM 38,000원에도 이제 세배롱 뚫을 겁니다. 38,000원, 37,500원 이렇게 해서도 들여다보시고 편입의 기준이 잡혀야죠. 오늘 기준에 38,300원 요 라인 거래를 실고 넘기죠. 11시 기준에서 45,000주 뭐 이렇게 40만 주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거래 실고 40만 주 이상 실고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랠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놓친다. 이 종목의 오늘 등락범위 4,000원인데요. 네?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뭐 이 4만 원 근처의 가격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34,300원까지 밀릴 때 손절을 했다면 거꾸로 34,400원에 300원에 편입을 하고 지금 가격까지 가지고 와서 수익이라면 그럼 양쪽 등락범위 합치면 거의 10,000원 돈이 돼요. 1,000주만 갖고 있어도 1,000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되는 거죠. 주력주도 자신감 가지시고 요 거래가 터질 때, 이런 거래가 터지고 이런 움직임 나올 때 윤정두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금호석유도 좀 아쉽지만은, 왜냐면 왜 아쉽냐면은 이제 HMM처럼 최고점으로 마감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그 고점 대비 눌림폭이 0.84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수급이 들어왔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줬고, 하나대투에서는 대놓고 뭐 60만 원을 얘기할 정도로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준 거죠. 어떻게?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4,400억의 예상 실적 추정치가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4,400억이 아니라 6천억 원대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6천억 원대. 그렇게 되면서 하나대투에서는 60만 원의 목표 주가, 삼성증권에서는 39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흐름을 이미 윤정두는 화요일 날 장중에 설명을 미리 드렸죠. 5천억 정도 수준만 나와도,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4천억 원대인데 4,400억이었는데 5천억만 나와도 컨센서스 4,400억이었잖아요. 20%만 상향을 해서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근데 무슨 38%? 근데 주가는 주구장창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방송에까지 이제 가져갔는데요. 주구장창 두들겨 맞으면서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쭉. 실적까지 이렇게 다 가고 갔잖아요. 다. 근데 그럼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결론적으로 저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비중 유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매수 사인을 드리고, 이거는 아닙니다. 뭐 실적 나왔다고 뭐 재료 노출이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의 기준에 추가적인 그 차트 부분, 금호석이 올려드린 부분, 여기에 이자락, 이게 27만 9천 원이에요. 종가는요 29만 6천 원이에요. 이 가격 대비 17,000원이 더 올라온 거. 17,000원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린 게 9시 50분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다 똑같이 올려드렸는데 지금 52주 신고가 뚫어버렸죠. 뚫어버렸습니다. 같이 움직이시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자 사인 기준에 중요한 날 같은 경우, 왜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잖아요. 갭 상승이 오래간만에 나와주고 무지하게 거래 터졌죠. 그렇게 되면서 9시 3분부터 27만 2,500원, 27만 9천원, 28만 9천원 이렇게. 기존 비중 유지하고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하시고. 근데 그 부분을 무료로도 오픈을 해드린데 못 따라 하시면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다 막 급하니까 그냥 동영상 빨리 들으세요라고. 9시 52분에. 뭐 결론적으로 이 그 뭐라고 해서 얘기하기를 해서 뭐 여러분들이 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죠? 화요일 날도 뭐 이런 자락, 이게 얼마, 화요일 날 그러면 25만 원까지 미끄러진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25만 원까지. 그 25만 8천 원의 문자 나갔고, 그럼 26만 원이라고 치면은 오늘 기준에 뭐 10% 수익이 된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금호석유도 어떤 게 있어요? 실적을 7,500억 수준까지 봐요. 7,453억. 하나대투가. 이쪽에 애널이 그 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써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룹 오너의, 그러니까 회장 박창구 회장님의 일선에서 이제 퇴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해석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지분 경쟁이 한번 있었던 종목이라 그런 그 명분도 하나씩 생겨 있는 거죠. 퇴진하시면서 이제 임시주총이 불려진 상태이고.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목표 주가.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내일도 오늘 거래의 70% 정도 수준, 그러니까 150만 주 정도만 실리는 추세라고 해도 내일도 상당한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HMM은 내일 기준에서 1200만 주 정도만 터져도 충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님들은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와, 윤 정부가 어찌됐건 주력 그리고 수익 종목 무슨 몇 달 동안에 HMM만 해 이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주력에 전부 갖고 계셔서 HMM의 전략을 못 잡아내셨다면은, 그렇다면 언제든지 너 조금만 기다려, 우리 주력에서 숨만 쉴 수 있게 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종목은 매번 나와요.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작년에는 많이 나왔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시젠, 셀트리온 삼형제, 뭐 그 수익들 다 잡아냈고, 작년 뭐 8월 달까지는 한진간에서 수익 뭐 다 잡아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 그룹주, IT 또 LG화학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그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 거래 딱 끊기는 순간 우리는 뒤도 안 들어보는, 잘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압축하고 돌려놨던 종목군들도 뒤돌아보면 다 올라와 있어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야. 죽어 내려가는 거는 전부 거품이 있었던 종목군들.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반도체 피수당했다,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런 뉴스는 뭐 그게 뭐 재판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또 그런 건 의미도 없고, 뭐 그 한두 가지 건수니까 그럼 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이런 종목 언제든 나오는데 제2의 HMM을 쥐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쥐고 있습니다. 쥐고 제2의 HMM, 야 실적 뒷받침되고 이슈 뒷받침되고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고, 야 이런 종목 한번 7,000원대에서부터 혹은 올 1월 말 14,000원대에서부터 혹은 올 2월 중순 17,000원 18,000원부터 혹은 3월 기준에 2만원대에서부터 이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합류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유료방에 직장인 방에도 그다음에 우리 VVIP 방에도 동영상을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직장인 방에서는 확인을 못했고, 그리고 뭐 지인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나눠주시는 건 상관은 없어요. 유료긴 하지만 뭐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고객님들끼리 방을 따로 만들고 방을 만드는 주도자가 있고, 그 방에 가서 뭐 서로 뭐 친목 동거하시는 건 좋은데 표면이 친목 도매지, 뒷부분에서 서로 금전 거래를 하고, 친분이 좀 생겼다고 해서 돈 얼마만 빌려주세요, 그런 게 회사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누구 계시는지, 또 어떤 종목을 만지고 있는지, 그 종목을 노출시키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데 가서 물량바지를 하고 있어요? 선행매매하는 사람들이 물량바지를 왜 하고 있어요? 와 대박났습니다, 계좌 까는 거 보면은 다 소형주에서 선행매매품이 더 돼요. 불법인데다가, 불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걸 떠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금융감독기관에 불려다녀요. 원하지 않던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데 휩싸이게 된단 말이야. 그거는 난 모르겠고, 동영상 그 전략 부분 그런 방에다 퍼다 나르지 마십시오. 그런 방이 있다라는 거는 벌써 작년 말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주도적인 사람은 그냥 방 안에서 내치고, 나중에 문 열어달라고 다시 열어줬더니 본인이 못 견뎌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영상을 퍼다 날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동영상 퍼서 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방이 유지의 목적이 생기죠. 윤정도 거 공짜로 듣겠다는 유지의 목적.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에 계신 분들 나오십시오. 그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동영상 더 이상 옮기지 마세요. 옮기시는 분도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서로 별것도 아닌 일에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거 이제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 연장하시는 분들은 먼저 번 이벤트 기준은 사실상 마감이 된 거예요. 마감이 된 건데 계속 그거를 기준을 잡아버리시면은 이벤트에 대한 의미도 없죠. 그런데 이제 주력주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나는 좀 진행을 해줘라. 지금 당장 결제 안 하고 내가 만기 때쯤 하겠다. 그럼 그거 미리 말씀을 해두세요. 그럼 저희도 명분이 되잖아. 나중에 돼서도. 예약을 해두셨기 때문에 결제 그때 하신다고 그래서 열어드렸습니다. 잡아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뭐 안 그러면 뭐 이벤트의 의미도 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기존에 이제 뭐 보신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시면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돼서 나 옛날 걸로 해주세요. 옛날 게 있어요. 그러면 옛날 2007년도 150만 원일 때라든가 뭐 그런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래야지. 예. 자, 좋은 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미국 장도 지금 플러스로 다 돌려놓고 있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의 테이퍼링 또 기준금리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명분으로 막 쥐고 흔들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다 잡아내야죠. 오늘 수급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 우리 주도업종 주도주들 비롯해서 수행 종목까지 삼성전자의 수급 260만 주, 하이닉스 100만 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감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다들 지금 뭐 IT 쪽이 안 좋긴 해요. 그렇지만 손바뀜도 더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오늘 뭐 여전히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수급 계속 보게요. 그렇게 하시고 레이저님 4개월이 지났는데 수익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 응집된 것만큼의 주도주들은 어차피 HMM이든 금호석이든 어떤 기준이에요? 실적이죠. 그래서 지금 IT나 자동차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눌려 있는 거죠. 그 눌려 있는 종목군들과 폭락이 나온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일정 범위 시장 대비 강세를 띈 종목은 있어도 시장 지수를 신고가를 내고 끌고 올라가는 업종은 없잖아요. 그런 데서 좀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호석유까지 수급 무척 긍정적이네요. 그죠?